수요일 오후장 애프터 시작합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을 지속하는 중인데요. 2시 30분 이후로 코스피가 급격하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탄력이 있는 움직임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장 끝까지 마감 2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꿈의 암치료법 중입자 관련주가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연세대 암병원에서 올해 3천억 원을 들여서 이 중입자 치료기를 들여오게 됩니다. 올해 4월 처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뭐냐면 이 무거운 탄소 입자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암세포에 조준을 해서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그런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을 적용을 시켜봤더니 전립선 암 2기를 겪고 있던 한 환자가 한 달 만에 암세포가 전부 다 소멸됐다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어제 공개를 합니다. 사실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건 2, 3일 정도 된 이슈인데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암 치료법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 치료법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아직 이 치료법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12회에 5천만 원이라는 비싼 치료비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주가 있냐면요. 모비스가 바로 그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모비스가 가속기용 정밀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RF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비스가 사실 이 방사선 가속기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주로 처음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에 관심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같이 내려앉았었는데, 갑자기 중입자 치료 관련 테마로 다시 묶이면서 주가가 최고점 수준까지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말고도 이 방사광에 들어가는 언듈레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중앙 통제 시스템까지도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주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관련주는 원전으로도 묶이는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 일봉도 똑같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됐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테마가 열기가 식으면서 주가가 같이 내려앉았고, 이 방사광 가속기 관련주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틀 연속 급등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지지부진한데 이쪽 테마로 새롭게 들어간 종목, 이 두 종목만 다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런 이슈로 관련주에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8월의 자동차 수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53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 놀라운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현대차가 그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북미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착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가 우리 이제는 IRA 수혜도 전부 다 얻어갈 거다라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모든 배터리를 100% 미국산을 쓸 것이다 하면서 미국에 지금 현대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의 완공 시기를 3개월 정도 더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됐던 그 리스키한 포인트가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라는 건데, 기아차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개선세는 아니지만 소폭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도 중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유한타 증권에서 낸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차 목표 주가를 33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현대차 판매가 피크아웃이다라는 우려는 감소할 거다라고 말했고, 왜냐하면 판매 단가가 높아졌고요. 원가는 감소했고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다 보니까 이런 환율의 이익도 함께 받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쪽에서 현대차가 지금 매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도 계속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인센티브 자체를 이 현대차 전기차를 산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익은 훼손되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가 수익성을 포기하고 점유율을 차라리 높이자 이런 전략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자세하게 확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에 실적 저점을 딛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LG 엔솔은 목표 주가 76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받았고요. 3분기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판가가 하락하면서 3분기에 가져가려던 물량을 4분기로 미룬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다시 신규 주문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나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이번에 신차를 여러 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M의 신차 효과로 미국 판매량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LG 엔솔에서는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 시장 쪽에서 리스크한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자체를 축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아시아산에 대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폭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쪽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리튬 가격 인하인데요. 그에 따른 배터리사들의 수익성 악화 이슈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차 이야기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자체로만 봤을 때 현대차, LG 엔솔 다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증권가에서 낸 이야기들도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운주 운임지수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벌크선사들이 주가가 바닥이다,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해운주들의 사이클이 회복 사이클에 놓여 있을 때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를 봤더니 각각 4.6%로 상승하는 지표를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발틱 운임지수도 이달 초 대비 35% 상승하면서 회복되는 추세에 놓였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도 시선이 각각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긍정적인 전망은 앞으로 공급이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벌크선 업황이 개선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반면에 BDI 지수가 아무리 회복됐어도 지금 한 1,500포인트 정도인데 업황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려면 2,000포인트 이상의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해운주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크선 관련주인 대한해운 일봉 한번 볼까요? 대한해운과 보통 이제 페노션이 벌크선사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일봉이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겪어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반등했고요. 이틀 쉬고 오늘 다시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다음 페노션 주가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고 이틀 쉬고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PBR이 너무 낮아서 지금은 올라갈 만한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해서 편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오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